네, 안녕하세요. 어슴새벽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 중요 뉴스들 좀 볼 뉴스들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자신만의 투자 스타일을 찾아야 된다라는 좀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 주식시장에 있었던 이야기와, 그리고 제 주변 지인들, 주식을 잘하고 있는 지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 제 주변 지인들 관련 이야기로 한번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 이야기부터 좀 해보면, 저 역시도 예전에 주식시장에 2000 거의 4, 5년부터 시작을 해서 주식시장에 꽤 오랜 기간 있었었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결론적으로 지금은 이제 돈을 거의 다 뺐죠. 지금은 한국은 삼성전자만 꾸준히 매달 매수하고 있는 정도고, 사실 나머지 대부분의 자산은 암호자산 시장으로 이동을 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대로 미국 다우지수 자체가 주식시장이 어떻게 보면 기축이죠. 그래서 다우지수가 현재 고평가 사이클 영역에 있기 때문에 한국 코스피 역시도 그 영향에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대부분의 이제 주식 쪽 자산을 정리를 해서 저평가 영역에 있는 암호자산 시장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고요. 예전에 제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꽤 잘 수익률을 냈었어요. 연에 50% 냈을 때도 있었고, 정말 말도 안 되게 100%를 냈었을 때도 있었는데, 사실 그것들은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돌이켜보면 생각이 또 들고, 나중에 또 손실을 굉장히 많이 난 적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그때 배운 거는 제가 세력주 투자를 또 많이 했었거든요. 세력이 가령 이때 거래량이 정말 터졌다 그러면 박박 기고 있는데 거래량이 터지고 하는 것들을 본능적으로 감으로 잘 봤었어요. 그래서 거의 리플 이런 차트랑 비슷해요. 좀 기관 매집형 세력 차트인데, 리플도 이런 여러 가지 코스닥 종목들이 많은데, 이런 데들의 거래량이 터질 때 적정 시점에 분할로 계속 매수를 해서 들어가서 그것들이 올라갈 때까지 그냥 쳐다보지 않아요. 왜냐면 세력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력이 한번 시세를 분출을 하고 나올 때 나도 나온다, 적당히 어깨에 맞고 나온다라는 전략으로 수익률을 잘 냈었거든요. 근데 한두 번은 이런 차트를 보고 들어갔는데 거래량이 웬만큼 터졌는데 정말 시간이 정말 오래 지났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시세가. 그래서 보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특히 시총 1000억 이하 정도, 1500억 이하 정도 같은 경우는 수량을 좀 꽤 많이 좀 매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세력들이 물량이 개인들한테 일정 부분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출발을 이제 늦게 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도 세력들이 개미를 어디까지 털어내고 정말 설국열차의 꼬리칸 한 칸만 남기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그때 많이 또 배우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경험은 이런 데서 그 단타를 쳐가지고 하루에 데일리 단타 아니면 한 2, 3일 단타를 쳐서 정말 좀 차트상에서 차트를 보고 이평선이 잠깐 깨진 자리라든지 아니면 골크 나오기 전에 타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매매를 해봤었는데, 제 친구 아직도 주식을 잘하고 있는 친구랑 같이 했었는데, 그 친구는 주식을 지금도 잘하고 있고 매달 몇천만 원의 수익을 잘 내더라고요. 금액도 크지 않은 원금을 가지고 굉장히 꽤 잘하는 건데, 요새 같은 장에도. 근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주식을 오랜 기간 한 1, 2년 했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번 돈과 잃은 돈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정도인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1, 2년 시간 들인 거에 비해서는 당연히 손해죠. 원금이라고 해도. 그래서 저한테는 그 가치 투자, 그리고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세력주 매매, 그러니까 세력주 같은 경우는 명확히 내재 가치가 있는데 투자를 하는 건 아니니까 가치 투자는 아니에요. 세력주 같은 경우는 정말 세력이 정말 상폐 직전인 회사인데 거래량이 많이 터진 회사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세력주 매매라서 이런 XRP 가치 투자랑 거리가 있는데, 당시엔 제가 세력주 투자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역시나 지금 암호자산은 세력이 의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절반은 세력주 투자가 맞다라고 또 볼 수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좀 비슷하게 보는데, 다시 돌아와서 제가 그래서 저한테는 이런 좀 가치 투자나 그 다음에 세력주, 이제 이런 세력이 움직이는 전형적인 차트에 의해서 움직이는, 지금 보면
삼성전자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정말 그 지수가 따라서 거의 지수를 움직이는 그런 주식이 아닌 정말 좀 세력이 방향성을 결정을 하는 XRP만 해도 지금 실사용이 점점 늘어가고 있고, 정말 요새 호재라 그러면 암호자산 시장에 어떤 코인도 따라올 수 없을 수준의 호재가 많잖아요. 근데 가격은 빠지죠, 반대로.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고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결국에 세력이 이 차트를 만들고 있는 거고, 뭔가 그리는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의도대로 가고 있는 건데, 결국에 저한테는 이런 그 투자가 더 맞다라고 본 게, 사실 뭐 세력주를 꼭 좋아한다 이런 것보다는 저한테는 이런 데일리 트레이딩 자체가 굉장히, 일단은 하루하루 주식시장, 뭐 밤에 새벽 시장, 미국 시장도 봐야 되고, 아침에 최소한 장 개장 30분 전에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딱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3시 반까지는 이 장에 굉장히 몰입을 해야 되고, 제가 전업 투자자가 아니고 저는 IT라는 개발 본연의 또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없는데 그거를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일하다가 회의 중에 주식이 상한가 간 것들을 못 팔고 한 적들이 있어요. 정말 뭐 6개월, 1년을 기다렸는데 못 판 경우도 있고, 그 주식시장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늘 영상의 주제인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라, 이게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고 하면, 제가 방송에서 하기도 하고 또 H채널님 방송에서 또 수없이 많이 다루잖아요. 그 자신 있으신 분은 수익을 내고 하셔라. 하지만 나는 그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매수 구간으로 본다. 이게 사실 그 투자 스타일이거든요. 투자 스타일인데, 근데 이거를 꼭 추천 안 드리는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있는 친구만 해도 주식으로 매달 몇 천만 원씩을 돈을 잘 벌어요. 근데 그런 친구한테 이 수많은 기회비용, 이 기회비용을 다 포기하고 여기서 그냥 지금 매수 구간이니 그냥 여기서 사고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 거의 2년 동안의 수익을 다 날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과연 이런 가치 투자라는 방향의 그 방법이 옳으냐 하면 그건 옳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 여기서 샀다 팔고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이거를 해서 이 매매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훨씬 낫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여기서 이 상승장이 시작되면 여기서 돈을 다 날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올라가서 먹고 또 내려갔을 때 좀 먹고 또 올라갔다 먹고, 물론 복리로는 못 먹겠지만 계속 또 이 파동 안에서도 또 먹기 마련이거든요. 이때보다 오히려 수익률이 더 나오겠죠. 그러면 결국에 이 시장 자체에서 수익을 다 먹는 건데, 그런 사람은 사실 여기서 둬서 복리로 이만큼 다 먹는 거랑 봤을 때 수익률이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저는 이 복리로 먹는 수익률이 더 크다고 믿고, 금액이 커질수록 이렇게 복리로 먹는 게 훨씬 더 효용성도 높고 크다고 믿기는 하지만, 뭐 금액이 크지 않고 그 다음에 정말 이 능력이 출중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만의 이제 스타일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본인 스스로 지금 제 댓글에만 봐도 어떤 분들은 가격이 싸서 정말 기분 좋게 추매한다, 내 계좌가 마이너스지만 난 싸게 살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DNA 자체가 장투를 하실 수 있는 그 마인드셋과 성품이라고 그래요. 기질이라고 그러죠.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두뇌나 여러 가지 뭐 정보 습득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기질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기질 자체가 그분들은 장투할 DNA 기질을 갖고 계신 거고, 정말 댓글에 보면 지금 계속 빠지는데 지금 여기서 손절을 해야지 왜 이걸 들고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장투 DNA 기질이 아니라 단타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뭐 H채널님 방송이나 뭐 제 방송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이런 관점으로 좀 가치 투자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대다수의 99%의 대중이 주식시장에서 실패를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는데 이 실패하는 대부분의 이유 자체가 어떤 투자를 해서 실패하냐면 이 단타 매매를 해서 실패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매매의 기본은 1번은 일단은 굉장히 타고난 능력감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성향 자체가 탐욕이 있어요. 이게 뭐 꼭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탐욕이 있는데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 시장에서 돈을 다 벌잖아요.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탐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인간은 늘 욕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이제 진취적인 것도 어떻게 보면 욕망에서 오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능력과 탐욕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되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99%의 대중이 1번은 없고 2번만 있어요. 탐욕만. 이 탐욕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9%가 깡통을 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가치 투자, 부동산을 해서 돈을 번 사람은 있지만 주식에서 돈 번 사람을 찾기 힘든 이유 자체가 환급성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탐욕에 의해서 뭔가 휘둘리는 일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돈 벌 일이 있는데 주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99%의 대부분이 탐욕만 있고 능력은 없이 투자를 하는 것들 때문에 이제 돈을 못 번다고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는 1번 능력, 감이 좋다. 나는 진짜 타고난 감 때문에 사람들의 두뇌보다는 사람들의 심리나 여러 가지 패턴을 잘 봐서 사람들이 이때 환호한다, 이때 팔고 나오고, 이런 정말 타고난 감이 좋은 사람은 사실상 이런 스윙 투자, 단타 투자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시장 전체 이만큼을 여기 한번 다 먹어도 돼요. 근데 투자 스타일이 사실상 이렇게 크게 두 개 갈린다고 볼 수 있는데, 본인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한 선을 그어 놓고 내가 정말 타고난 감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감이 없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돈에 대해서 바라볼 때 탐욕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인가. 정말 뭐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고, 요번에 XRP가 지금 200 한 40-50원 하나요? 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가령 한 180원 정말 간다 그러면 이 정도일 것 같은데, 여기까지 빼고 만약에 슬슬 이렇게 간다, 아니면 여기서 안 빠지고 이렇게 간다, 대략 시나리오는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이걸 분개해 갖고 100원까지 간다, 이거는 사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근데 100%는 없으니까 누구도 믿지는 말고 본인만을 믿어야겠죠. 하지만 본인이 사실 이걸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걸 하셔도 되는데, 이 스스로 본인의 그 성향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가 탐욕도 정말 많고 난 감이 탁월하다 하면 이 투자를 하시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면 그냥, 지금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대중은 사실상 이게 되시는 분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 주변에도 주식 투자를 잘하는 친구가 손에 꼽아요. 한두 명인데 그 사람들 빼곤 대부분 다 돈을 잃잖아요. 그러면 정말 본인이 감이 좋은 사람 자체는 1%이라는 건데 1%가 될 가능성이 없는데 감이 좋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탐욕에 의해서 계속해서 뭔가 매매를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 주변에 또 요새 자주 보는 친구 중에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채권 투자, ETF나 이런 거를 하는데 꾸준히 매달 투자를 해요. 근데 그런 케이스처럼 그냥 결국에 미국 장이 지금 아무리 고평가에 있다라고 해도 10년을 넣고 20년을 넣으면 그 투자는 결국 성공할 거 아니에요. 미국 시장이 아무리 고평가도 빠졌다가 또 한 ETF가 30% 빠져요. 근데 이때도 또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해서 넣으니까 시장이 계속 가면 결국엔 이 투자는 무조건 승리하겠죠. 그러면 결국에 이런 그 투자 철학을 갖고 있으면 잘 되는 건데, 지금 암호화폐, 암호자산 시장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나중에 정말 시장이 이렇게 돼서 만만하게 돼서 이렇게 가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우지수나 코스피처럼, 코스피가 박스피라고도 불리죠. 이런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내가 1% 감이 좋은 사람군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런 잔파도에 있을 때, 이런 잔파도에 수없이 있잖아요. 있을 때 굳이 동요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투자는 크게 두 가지잖아요. 감이 좋은가 감이 안 좋은 사람이 하는 투자, 크게 두 가지로 이분법으로 구분해서 본다라고 하면, 내가 감이 좋은 투자를 할 게 아니면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결국에 시장이 다시 상승장으로 가고 세력이 그걸 만들어 줘야지만 결국에 가는 거라고 하면, 내가 할 영역에 뭔가는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들이 하게 만들어 둬야 되는데, 자꾸 거기다가 가령 유명 셰프가 와가지고 그때 맛있는 요리를 해줄 건데, 내가 그 전에 자꾸 재료에다가 만졌다 쪼물락쪼물락 거리면 재료가 상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냥 지금 내 투자 스타일 자체가 감이 좋은 쪽이냐 아니냐라고 봐서, 만약에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유명 셰프가 와서 요리를 해서 이게 좋아질 때까지 그냥 시장을 두고, 이때 뭔가 자꾸 여기서 여러 사람들의 말과 그리고 수많은 뉴스들과 이런 것들에 휘둘려서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건 없으니까. 이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사실상 여기서 할 건 없어요. 할 거는, 지금 할 거는 뭐가 있겠어요. 그냥 사실상 지켜보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지켜볼 거는 사실 가격을 지켜보는 것도 뭐 갑자기 올라갈 수 있으니까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XRP를 투자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적당량 수준의 기사들, 암호자산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갖고 뛰어가고 있고, 세계 경제가 이런 흐름을 가고 있는데 암호자산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구나, 사실 이 정도만 좀 보시면 되지. 그럼 그거는 사실 스트레스가 안 받잖아요. 근데 뭐 암호화폐 유튜브 중에도 그렇죠, 차트 분석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차트 분석 같은 경우는 H채널님 방송처럼 보는 차트 분석은 저도 매우 좋아하지만, 그거 외에 뭐 요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몇 달 전에 비트코인이 3,400만원대 어떤 유튜버 같은 경우 그러더라고요. 비트코인이 400만원에서 올라갈 거라고 H채널님도 보시고, 저 역시도 더 이상 내려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200만원 300만원 갈 수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암호자산 시장이 엄청난 상승을 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접으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의 논리 같은 경우는, 왜 여기서 어차피 장은 좋아질 건데 왜 접나요? 라고 하니까, 왜 팔아야 되냐고 하니까, 개미들은 대부분, 자기가 리딩하는 사람들은 이런 하락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팔고 다시 사야 된다라는 관점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개미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맞는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은 개미들의 심리가 읽어서 맞는 말이긴 하지만, 결국에 지향점으로 보면은 그 방향은 틀린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팔고 다시 사야 되는데, 팔았는데 언제 다시 살 줄 알아요? 못 사죠. 그게 결국 못 사는 거예요. 대부분 그 리딩을 받으셨던 분들은 엄청나게 손해를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지금 관점으로 돌아와 보면, 지금도 뭐 XRP가 여기서 이만큼 빠질 거다, 빠질 수도 있어요. 뭐 150원을 가고 빠질 수도 있죠. 빠지는데, 이게 과연 XRP가 갖고 있는 내재 가치가 반영된 가격이냐라고 하면,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 우리가 이때 물론 이때보다 당연히, 이때는 버블이었지만 이때 이럴 때보다 지금에 만들어낸 가치가 엄청나게 더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봐요. 물론 XRP의 적정 가치를 뭐 코인 페어 밸류 이런 데서 보는, 얼마 전에 뭐 거의 2,000원 됐더라고요. 그런 가격으로 봐야 되는지는 사실상 이거는 리플사도 모르기 때문에 그 가격은 모르겠지만, 어찌 됐던 XRP 리플사가 만들어내가고 있는 가치 자체가 계속해서 상승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치가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해서 이게 리플사의 가치가 현재 대비 떨어지는 게, 리플사의 가치, 그러니까 XRP 만들어내는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이상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 가격이 여기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이게 적정 가격이냐 아니냐라고는 절대 가치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상대적인 가치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가치가 계속해서 머물고 있다가 계속 빠진다. 물론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적정 가치가 여기기 때문에 XRP 가격이 여기로 회귀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물론 이야기 당연히 합리적인 이하에 그렇게 보는 것도. 하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애플이나 구글이나 사실상 지금 현재 그
그 적정 기업 가치보다 고평가됐다라고 분석을 하면 또 그것도 분석이 돼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또 그거에 대해서 뭐 고평가다 아니면 아직 적정 가치다 여러 가지 분석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재 가치 자체를 정확하게 평가한다는 것 자체는 주식시장에 있는 기업, 이제 재무제표를 갖고 있는 기업들 역시도 쉽지 않은데, 이런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담보로 하는, 어떻게 보면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기업들, 그 다음에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내재 가치를 정확하게 분석해낸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미래의 포텐셜을 봐야 되는데, XRP는 결국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자체가 그 원인, 이유, 그 목적 그 자체가 결국에는 미래 가치, 미래에 만들어내갈 시장 자체에 정말 포텐셜이 엄청나게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재 가치에서 리플사 가치가 만들어내서 올라가고 있지만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우리는 이상현상으로 보자는 거죠. 이거 자체를 굉장히 세력에 의해서 조작되고 있는 이상현상으로 봐야지, 이게 적정 가치를 회귀하고 있다라고 보면 사실상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보면 XRP에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XRP에 투자를 하면 안 되고 XRP를 팔아야 되겠죠. 하지만은 리플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수많은 뉴스나 여러 가지 공식 발표들을 보면 미래 가치를 엄청나게 키워나가고 있고, 그 시장에서 계속해서 지금 시장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잖아요. 스위프트를 정말 제 예상으로는 5년 아니면 길게는 10년 안에는 스위프트를 정말 많은 부분 대체할 것 같고, 5년 안에는 상당 부분 많은 그 파일을 뺏어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왜냐하면 너무나 명확해요. 저는 이제 IT 쪽에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기술이, 정말 기술은 뭐냐면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어도 실사용이 안 되고 실이득이 없으면 그 기술은 무용지물이거든요. 제가 XRP에 투자하는 이유 자체는 수많은 IT 기업 중에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 나왔지만 실제로 너무 빨라서 실사용이 되지 않았던 기술들 사장된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그리고 실제 뭔가 그 이득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은 또 되는데 이득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 자체,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술이면 또 도태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XRP 자체는 정말 그 제가 금융세력이 설계를 했을 거라고 계속해서 생각이 드는 이유 자체가, 시장 자체도 엄청나게 크고 실사용도 또 일어나고, 실제로 또 그걸 쓰는 기업들이나 사람들이 실제 이득을 또 보게끔 만드는 그런 기술이에요. 정말 혁신적인 기술인데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팔방미인 기술이라고 보는데, 이렇기 때문에 XRP 자체가 가격을 당연히 앞으로 미래 포텐셜 자체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이 빠져도 저는 뭐 12월 달에 또 추가로 이제 XRP를 더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그 다음 달에도 또 할 거고 다다음 달에도 할 거고, 뭐 내년 2020년 6월 달 그때까지 만약에 가격이 이 가격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사겠죠. 왜냐하면 XRP나 리플사가 만들어내가고 있는 가치 자체가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이 기술 자체는 팔방미인 기술이기 때문에 몇 가지 혁신, 그 다음에 실이득, 그리고 미래의 정말 큰 시장,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가격이 조금 빠진다고 해서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역시나 다시 투자 스타일로 좀 돌아와서 지금 본인 자체가 내가 1%의 감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사실 여기서 이걸 받아서 투자를 하시고, 여기서 또 뭐 가령 뭐 400원, 500원 전에 요 정도 치고 빠졌다고 할 때 이때 또 팔고 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본인은 사실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 능력을 개발을 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정말 맞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1%이 아니라 나는 99%의 일반적인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여기서 정말 수많은 대중이 여기서 흔들려가지고 자기가 감이 있는 사람인 양 착각을 해서 손해보지 마시고 그냥 진드근히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진짜 가치 투자라는 게 뭔지 한번 해보시는 방향으로 투자 방향을 이끌어 나가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정신건강으로나 수익률 부분에서도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런
그 1% 있는 사람을 비아냥대거나 이게 있겠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정말 친한 친구는 이 1%예요. 주식으로 정말 돈을 잘 버는데, 그 친구한테는 제가 XRP 이야기도 안 해요. 안 꺼내요, 말을. 왜냐하면 그 친구한테 꺼냈다가는 그 친구한테 뭐 어떤 소리 들을지 저 뻔히 알거든요. 아, 이거 여기 기회비행 왜 날리고 있어요? 왜 해 이거? 나는 이때 들어갈 거야. 이 소리 할 거거든요, 저한테. 야, 이때 들어가면 되지. 이거 슈팅 나오고 좀 이따 들어가면 되지. 이거 왜 여기서 이 시기한 날려? 나 이때 들어가서 할 거야 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기존의 주식시장에서도 그랬었고. 근데 이게 틀리냐면 틀리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도 잘 버니까. 그러니까 정말 타고난 1%의 재능이 없는 게 아쉽지만, 그 나머지 99%의 대중 중에, 정말 또 99%의 대중 중에 정말 1%만이 이런 정말 휘둘리는 장에서 모든 파도들을 극복을 하고 투자 마인드로 자신만의 스타일로 정말 고요한 호수를 만들어서 크게 상승이 있을 때 그걸 다 먹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또 1%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나 여기서 1%나 똑같거든요,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감이 없다라고 해서 아쉬워하지 마시고, 내가 감은 없지만 나는 정말 평온한 심지 하나는 가졌다. 내가 정말 커다란 꿀단지 하나 만들어서 나는 꿀단지 다 채울 때까지 난 안 나갈 자신 있다. 니들이 아무리 가격을 빼봐라 내가 팔고 나가나. 나는 그냥 이 시장 자체나 XRP 자체를 믿기 때문에 난 여기서 충분히 돈 벌 자신 있다. 왜냐하면 아무리 흔들어도 난 안 빠질 거니까. 난 안 털릴 거니까. 이 자신이 있으면 사실상 여기서 1%나 여기서 1%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본인의 투자 스타일을 찾으시되 명확히 투자 스타일에 맞는 투자를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 1%, 감이 있는 1%를 하냐 아니면 그 반대편을 하냐라고 했을 때 이쪽을 하시면 명확하게 계속해서 매매를 하시는 걸 하시고, 본인이 그래서 수익률이 좋은지 안 좋은지 보시고, 만약에 안 좋다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좋다 그러면 이쪽을 하시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오르락내리락하고 지금 또 200원을 깨질락 말락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별로 개의치 마세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어차피 나는 이 1%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봐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결국에 시장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1일 1배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없어서 이걸 했는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 투자 시장 자체를 떠나야죠. 아니면 손해보는데 뭐하러 손해볼 시장에서 돈을 넣고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시장은 결국에 누가 뭐라 해도 돈을 벌려고 들어왔는데 1번에서 돈 못 벌고 2번에서도 돈을 못 버는 사람이면 투자 시장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명확히 빨리 깨달을수록 자신의 자산을 아끼고 덜 손해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시간, 정신, 그리고 뭐 돈까지 다 덜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자기 깜냥을 알고, 내가 정말 그 나머지 99% 중에 감은 없지만 여기서 투자 심지 그릇은 내가 큰 사람이라 내가 이런 거에 개의치 않을 수 있는 사람이다가 되면 하는 건데, 그게 아니면 사실상 하루빨리 투자 시장에서 나가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은 사람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들어왔다가 손해를 봐요. 지금 들어와도 손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어떤 성향의 투자 마인드 가졌는지 깨닫는 게 정말 투자의 첫걸음이다. 그래서 투자 스타일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짧은 뉴스들 보고 한번 오늘 이제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뭐 저도 잘 아는 회사고,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죠. 암호 지갑에 내장된 직불카드를 출시를 한대요. 정말 일본이 빠르죠. 소프트뱅크가 정말 4차 산업에서 비전 펀드 1, 2호를 내면서 거의 조 단위로 투자를 하는 회사인데, 사우디 국부 펀드에서 이제 펀딩도 받고 그런 회사인데, 소뱅이 암호화폐 지갑이 내장된 직불카드를 출시한대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얼만큼 빨리 변하고 있냐면, 우리가 현금을 쓰다가 그 다음에 체크카드 것들도 많이 썼어요. 그러다가 신용카드로 또 넘어오고, 그 신용카드를 하다가 이제는 QR페이 같은 것도 많이 쓰죠. 그러다가 이제 정말 현금을 덜 써가는 세상에 와 있는데, 지금은 이제는 암호화폐 지갑이 내장된 직불카드를 출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용을 보면 어떤 거냐면,
여기에는 지금 별 내용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자체가 와이파이에 접속을 하면, 여기 와이파이 모양이 있죠. 와이파이에 접속을 하면 이 안에 들은 암호자산 지갑이 핫 월렛이 되고, 이게 꺼지면 콜드 월렛이 된대요. 그러니까 결국에 콜드 월렛 기능까지 내장된, 어떻게 보면 보안성이 콜드 월렛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하이브리드형 월렛 카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콜드 월렛은 사실상, 콜드 월렛도 어떻게 보면 컴퓨터에 연결해서 와이파이 연결하면 털릴 수 있는 위험이 그래도 조금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완벽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현존하는 뭐 나노 S보다는 보안성이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와이파이가 연결돼서 결제될 때 뭐 일반 매장 같은 데서 만약에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쓴다라고 하면 그때 뭔가 하드 월렛으로 전환되니까 그때 털릴 위험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또 기본적인 콜드 월렛 기능이니까 기본적인 뭐 거래소의 해킹 위험이나 이런 거보다는 낫겠죠.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개인들의 정말 대중화된 그 월렛, 그러니까 콜드 월렛, 개인, 요번에 그 업비트에서 600억 580억 해킹 사건, 뭐 빗썸에서 해킹 사건, 바이낸스 해킹 사건, 여러 가지들이 지금 암호화폐, 암호자산 시장이 대중화로 가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걸림돌이잖아요. 왜냐하면 암호자산 시장이 돈을 현금화, 현재 피아트 머니로 세탁을 하고 하기에 아무래도 용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킹이 터지고 있는데, 그게 대중화를 막고 있는 정말 큰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SBI가 아니죠. 이제 소프트뱅크 그룹에서 지금 이런 개인용 대중화된 월렛을 출시함으로써 개인들이 여기다가 만약에 암호자산 지갑을 일정 부분 넣고 다니고, 또 소프트뱅크나 SBI 이런 데서 커스터디 서비스를 해요. 그래서 그 은행의 대부분의 만약에 뭐 10억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다, 그 중에 한 뭐 9억 5천 정도 넣어놓고 여기에 뭐 5천만 원 정도를 넣어놔요. 이런 식으로 해서 커스터디 서비스랑 이거를 연동해 갖고 이쪽에다가 다시 암호자산 지갑을 충전을 해주고, 이런 형태로 간다라고 하면 거래소에서 해킹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떠나서 정말 대중화로 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빠른 그 다음 그 스텝을 보여주는 그 패러다임을 뭔가 보여주는 기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일 이제 암호자산 시장에서 굉장히 빠른 나라인 일본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언제 나온다라고 하면 언제 나온다라고는 없네요. 언제 이제 어제 본 것 같은데, 이게 뭐 내년쯤은 나오겠죠.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 내년 4월에 과세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내년 4월쯤 전에는 뭔가 상승장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게, 과세를 하니까 일본이 상당 부분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데, 결국에 금융 세력의 또 일부들은 또 일본에도 거주를 하고 있고 일본도 굉장히 많은 결탁을 하고 있는 걸로 보는데, 그러면 한 번쯤 과세 전에 뭔가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는데, 물론 아닐 수도 있죠. 물론 그건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 이런 원래 카드 자체가 굉장히 다음 대중화를 엄청나게 빠르게 시킬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신용카드가 나왔을 때 그런 충격처럼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시그널로 봐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2020년은 스테이킹 해가 될 수 있다 라고 분석을 했다라고 해요. 알렉스 크루거인데 이 뭐 암호화폐 전문 분석가 알렉스 크루거는 2020년은 이더리움 2.0에 의해 추진되는 스테이킹 해가 될 수 있다. 비트코인 방식의 그런 걸 하고 있지만 다음에는 포스로 예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더리움이 스테이킹을 해서 보상을 주는 형태로 갈 텐데, 결국에는 지금 XRP, 여기서 보면 XRP 역시도 지금은 은행들이 그 제도권이나 여러 규정 때문에 직접적으로 XRP 보유할 수 없지만, 결국에는 XRP 풀인가요? 거기서 보면 그 서비스가 은행들이 그걸 직접 보유함으로써 더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인데, 아직은 은행이 그게 이제 법 제도 때문에 보유를 할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은행들의 그런 제도권에 편입이 돼서 그게 풀린다고 하면 은행들 역시도 XRP를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XRP 역시도 그럼 은행이 보유하면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은행이나 거래소들이 XRP 커스터디 서비스도 하겠죠. 스테이킹. 그러면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보상을 줄 거 아니에요. 자신들이, 은행들이 보관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보관 이자격으로 그 자신들의 그 XRP를 실사용으로 사용 유동성 이제 해외 송금하면서 쓰면서도 개인들한테는 보상을 해줄 거 아니에요. 결국에 XRP도 결국에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실제 돈의 다음 돈이 미래의 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어떤 게 진짜 가치 있는 돈이 될지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 뭔가 불안해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결국에 우리가 지금 100년을 넘게 써온 이 기존 돈, 그 다음에 근본이자에서 깨져 와가지고 돈이 무한대로 발행이 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그 종이 돈은 그 실물 자산을 차지하기 위한 기득권 세력의 그냥 도구거든요. 목적은 실물 자산이나 이런 앞으로의 다음 돈인 이런 돈에 가 있지, 지금의 실제 종이돈 자체는 그들은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데, 그 돈이 아무리 돈이 본원통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본원통화 통화 승수, 통화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 본원통화 찍은 게 시장이 다 안 풀린다라고 해도 2008년 때도 보면 서브프라임이 터지고 나서 정말 많이 찍어낸 돈이 실제로 시중에 안 풀렸죠. 그래서 누구는 시중에 돈이 안 풀려서 돈이 많이 풀려 물가가 안 오른다라고 하지만, 그 돈 많이 풀려는 게 어디로 갔나요? 그 기존의 금융 세력들이 파생 상품을 엄청나게 찍어내 가지고 엄청나게 그 전에 돈을 번 그것들이 무너지는 거를 그 새로운 찍어낸 돈으로 막아줬잖아요. 그 부실 자산을 다 매입을 해줘서. 그러면 그 돈은 결국에 기득권한테 간 거죠. 그러면 시장에 돈은 안 풀려서 물가가 안 올랐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최악인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풀었는데 돈은 그냥 그들만 다 가져갔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목적 자체는 실물 자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게, 지금 이런 스테이킹이 되고 내년에 어떻게 흘러갈 거고,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모건크릭 디지털 공동 창업자가 비트코인 반감기 가격 영향 없을 것, 영향이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있을 수도 있죠. 있을 확률은 더 높죠. 왜냐하면 그동안의 역사가 봤을 때 반감기 이후에 매번 다 불장이 왔었기 때문에. 물론 근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진법이에요. 그냥 0 아니면 1인데 이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해서 없을 것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 사람이 말한 게. 물론 근데 이 사람도 결국에는 세력일 테니까 이 사람이 없을 거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이 그동안 말한 것들이 대부분 다 맞았냐? 당연히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없을 거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내년에 반감기 가격 안 오르나? 그냥 그 생각만으로도 안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가격이 안 오를 수도 있지. 하지만 반감기 때만 안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반감기 때. 그러니까 반감기 만약에 전후로 안 오르고 반감기 좀 지나서 오를 수도 있고, 반감기 만약에 전에 올랐어요. 전에 오르고 반감기 때 빠져. 그러다 반감기 끝나고 올라. 그러면 이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는 반감기에 그때 오르나 아니면 반감기 좀 지나서 오르나 반감기 전에 오르나 결국에는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볼 수 있는 건 이 사람은 비트코인 어떻게 보면 찬양론자라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건데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반감기 가격 영향 없을 것. 근데 반감기 전에 오를 수도 있고 나중에 오를 수도 있고. 근데 이 말 자체가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사를 보실 때도 사실 반감기 가격 영향 없을 것. 근데 다르게 얘기하면 반감기 전에 오를 것. 아니면 반감기 좀 지나서 오를 것. 이거 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런 트윗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시장 전체의 큰 사이클을 보고 그 다음에 정말 큰 기업들 있잖아요. 금융 세력들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수많은 구글 벤처스부터 정말 수많은 벤처스 투자사들이 리플 XRP 회사에 다 리플사에 투자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 이 판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제 우리는 그런 데서 추론을 해야 되지.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 반감기에 가격 영향 없을 것 이런다고 해서 야 내년에 반감기 가격 안 오를 수도 있대. 굳이 뭐하러 그런 생각을 하나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런 기사들은 좀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XRP가 지금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이 언제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이런 모양을 봤을 때는 거의 때가 온 것 같긴 하잖아요. 때가 온 것 같은데
물론 뭐 정말 이 모양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올라갈 거냐, 안 올라갈 수도 있겠죠. 뭐 리플사가 요번에는 적정 가치가 한 이 정도야. 정말 요번에부터는 시장이 대중화가 돼서 리플이 적정가가 여기야. 희망회로를 돌리기에는 여기가 끝인 것 같아. 그래서 정고점에서 맞고 뭐 이렇게 가. 그런다고 해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러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수익률이 별로 안 나네, 최악일 수는 있지만 이만한 시장이 없는 이유 자체는 또 이런다고 하면 여기서 결국에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계속 시간은 뭐 좀 더 빠르게 가겠죠.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면 마음고생 안 하고 이제부터는 그냥 XRP를 팔아서 뭐 사먹고 쓰면 되지. 그냥 여기서 그냥 두면 되잖아요. 대중화가 일어나면. 그러니까 대중화가 안 일어났다라고 하면 결국에 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뭐 이럴 수는 있어요. 세력에 의해서. 하지만 세력에 의해서 가는 시장이라고 하면 결국엔 또 이렇게 여기서 갔다가 치고 그 다음에 여기 더 위겠죠. 좀 더 위로 볼게요. 치고 갔다가 뭐 2만원 3만원 치고 또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세력에 의한 판으로 가던 아니면 실사용에 의한 대중화의 판으로 가던 결국에는 리플사 본연의 가치 자체가 우상향하고 있는 한은 우리는 돈이라는 거를, 돈의 다음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이라는 거는 우리는 벌 수밖에 없다 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사실 지금 여기서 쫄리실 필요가 전혀 없이, 저는 매수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사거나 팔면 이야기를 드린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 지인들한테는 또 별도로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또 10월에도 사고 11월에도 사고 12월에도 샀어요. 그 전에도 사고 계속 샀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던 원래 계획했던 대로만 하시고 내가 믿는 리플사의 가치나 암호자산 시장의 가치가 퇴색되거나 뭔가 큰 이변이 있지 않은 한 계획대로 하시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 시장에 들어오신 것을 후회하지 않을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다 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즐겁고 유익하게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 방송을 뭐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2달 구독을 안 하고 보시는 분들이 거의 60%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봐주시는 것도 좋긴 한데 구독을 하고 봐주시면 아무래도 구독자 늘리는 재미도 저한테는 쏠쏠한 것 같아서 제가 본업을 잊고 또 더 재밌게 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독을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